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수십 년 묵은 기와지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2층 한옥. 마당 한편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75세의 박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명절 준비를 위한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있었어요. 정희의 손끝은 50년 넘게 이 집안의 명절상을 책임져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파 하나를 다듬어도 물을 썰어도 그 손놀림에는 세월이 빚어낸 노련함이 묻어났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와 함께 찌릿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아이고, 이 무릎이 말을 안 듣네.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어 잠시 쉬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다리가 저려왔어요. 옆방에서는 46세의 며느리 윤미영이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명절 음식 주문 배달 광고가 떠 있었어요. 간편하고 맛있어 보이는 전들이 예쁘게 포장된 모습을 보며 미영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가 있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정희의 구부정한 어깨와 아픈 듯 찡그린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전 부치는 거 올해는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순간 매서워졌어요. 50년 가까이 이 집안의 명절상을 지켜온 자존심이 건드려진 것이었죠. 명절이면 전을 부쳐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정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고 싶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49세의 아들 김도연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미영아, 나 회사 급한 일 생겨서 먼저 나갈게. 저녁에 들어올게요. 도연은 시계를 보며 서둘러 말했어요. 명절이라지만 회사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았거든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한 채 도연은 바쁘게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10시쯤 52세의 시누이 김명숙이 나타났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나타난 명숙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우리 집도 꽤 값어치가 나갈 것 같은데. 명숙의 말에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하던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미영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명절 아침부터 그런 얘기를. 뭐가 그래? 미리미리 정리해둬야지.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 명숙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마음 아팠거든요. 명절 아침 집안 곳곳에는 묘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무거워진 마음으로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재산상속장 초안을 떠올렸어요.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둔 그 서류가 오늘따라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온해야 할 명절 아침이었지만 가족들 사이에는 각자의 속셈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아픈 무릎을 부여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집안의 진짜 중심은 무엇일까요? 점심 무렵이 되자 정희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의 통증 때문에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렸지만 그 표정만큼은 단단했어요. 명절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온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미영은 소파에 앉아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 앱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전과 배달 음식, 과연 무엇이 더 의미 있는 명절상일까요? 미영아,
정희의 목소리에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명절상 하나 못 차리겠다는 게 며느리의 도리냐? 정희의 말에는 50년 넘게 이 집안을 지켜온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시집와서 처음 명절을 맞았을 때 자신도 서툴렀지만 밤새워 전을 부치며 시어머니께 인정받으려 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 부치다 쓰러질까 두려워요. 저도 제 삶이 있잖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결혼한 지 15년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상황이 이제는 버거웠습니다. 예전처럼 체력도 좋지 않고 직장일로 평일에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명절까지 온전히 감당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때 명숙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휴, 저래가지고 무슨 상속을 기대하겠어? 우리 엄마는 결국 나한테 물려주실 거야. 명숙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가족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미영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외부인 취급받는 존재라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명숙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마음 아팠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명수가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엄마로서의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랍 속에 숨겨둔 재산 상속장 초안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그 서류에는 아직 상속받을 사람의 이름이 비어 있었어요. 엄마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는 명절 때만 얼굴 비추고 평소에 엄마 돌봄은 누가 하는데요? 명숙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요. 사실 명숙도 평소에 어머니를 자주 찾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마치 효녀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아왔어요. 명절 때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도 모시고 다녔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와 딸 사이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미영이 그동안 이 집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명절상은 며느리가 차려야 하는 법이야. 우리 집안 대대로 그렇게 내려온 관습이거든. 정희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떨궜어요. 관습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명숙은 이 상황을 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어요.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자신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저는 이제 결심했어요. 올해 명절상은 제가 준비할게요. 미영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갈등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명절이 가져다 주어야 할 화목함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가족들 사이의 균열만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키려는 전통이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일까? 아니면 서로를 갈라놓는 벽일까요? 오후 4시 저녁 준비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 서서 미영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지만 그 손놀림에는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영아, 이리 와봐. 정희의 목소리에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무슨 말을 할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손맛을 보자꾸나. 정희는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도 마음을 굳히겠다.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의 말뜻을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 자격을 검증받는 시험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15년 동안 며느리 노릇을 해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압박을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유용할 것 같았거든요. 미영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팬에 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기름이 팬 밖으로 튀기까지 했습니다. 평소에는 간단한 요리만 해왔기 때문에 명절 전을 제대로 부쳐본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기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 정희가 옆에서 조언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보다는 감시하는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미영은 파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파를 썰고 반죽을 만드는 것까지는 무난했지만 팬에 올리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기름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반죽이 눌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미영이 당황하며 뒤집개로 전을 뒤집으려 했지만 이미 한쪽 면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그 순간 뜨거운 기름이 튀어 미영의 팔을 덮쳤습니다. 아! 미영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움켜쥐었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명숙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었어요. 며느리의 서툰 요리 실력을 증거로 남겨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봐라, 저게 뭐냐?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이면서. 명숙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미영은 화상 입은 팔을 찬물에 담그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다쳤는데도 왜인지 동정심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다시 해봐. 정희의 차가운 지시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상 입은 팔이 쓰라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파전은 첫 번째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어요. 모양도 들쭉날쭉하고 색깔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다음은 동태전이다. 정희가 다음 메뉴를 지시했어요. 미영은 동태를 손질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동태전을 부치다가 또다시 기름이 튀었고 이번에는 얼굴에까지 기름이 튀어 미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명절 준비는 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며느리가 이렇게 서툴면 체면이 서지 않았거든요. 명숙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미영의 실수하는 모습들을 기록했어요. 나중에 어머니께 보여주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언니, 그만 찍으세요. 미영이 간신히 말했지만 명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도 가족의 추억이잖아. 나중에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거야. 명숙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악의가 숨어 있었어요. 정희는 며느리의 서툰 요리 솜씨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확고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명절 준비가 아니었어요. 이 집안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영은 세 번째 전을 부치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화상 입은 팔도 아프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자신의 이 집안에서의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부엌에는 탄 냄새와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명절의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냉혹한 평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이 며느리에게 자신의 집안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미영은 마지막 전을 팬에서 건져냈습니다. 손목과 팔에는 기름에 댄 자국들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고 앞치마는 온통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래도 간신히 명절상에 올릴 전들을 완성해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접시에 담긴 전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모양도 들쭉날쭉하고 색깔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몇 개는 아예 탄 부분이 검게 드러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 정희가 젓가락으로 파전 한 조각을 집어들며 혀를 찼습니다. 명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봐라. 저게 며느리냐? 우리 집안 망신이다. 명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미영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 못하세요? 저는 사람이지 부엌 기계가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15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미영의 외침에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들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명숙은 이 상황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며느리가 어머니께 대드는 모습까지 촬영했으니 이제 완벽한 증거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명숙의 말에 정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요. 명절 때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아이 키우랴 직장 다니랴 힘들어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시험받아야 하나요? 미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와 딸을 번갈아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오래된 고통과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정희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시련을 겪었었어요. 결혼 첫해 명절, 서툰 손놀림으로 전을 부치다가 기름에 댄 적이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며 말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을 못하겠구나.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그날 밤 홀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정희는 그 고통을 잊고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시련을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하세요. 저런 며느리한테 우리 집안을 맡길 건가요? 명숙이 다시 부추겼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미영이 소리 지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가라면 나가겠어요.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도연도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도연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어요. 아내의 얼굴에는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와서 보세요.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있어요. 명숙이 휴대폰을 도연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화면 속 미영의 모습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영아, 일단 진정해. 엄마도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도연의 어정쩡한 중재에 미영은 더욱 서러워졌어요.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갑자기 밀려오는 피로감에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다들 그만해라. 정희의 작은 목소리에 모든 이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갈등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화상 입은 팔을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명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의 일들은 모두 기록되었고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탄 냄새와 함께 가족들 사이의 균열도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지키려던 전통이 과연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일까? 아니면 서로를 갈라놓는 칼일까요? 저녁 7시가 되자 도연이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만든 전들을 접시에 담으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가족들 사이의 긴장감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갈등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미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훔쳤고 명숙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도연이 어색하게 가족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선뜻 상 앞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때 명숙이 갑자기 일어서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엄마, 상속장 다 고쳐놨어요. 명숙의 말에 정희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자신이 서랍 깊숙이 숨겨둔 상속장 초안이 어떻게 명숙의 손에 있는 걸까요? 변호사 통해 확인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등록만 하면 돼요. 명숙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이 상속자로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명숙아, 그게 어떻게 내 손에?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초안을 집에 가져와 서랍에 넣어둔 것은 분명했거든요. 엄마 방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차피 결정하셔야 할 일이니까 제가 대신 정리해드린 거예요. 명숙의 말에 미영은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 문제가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마음대로.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명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뭐가 마음대로야? 당연한 일이잖아. 혈육이 먼저지. 남이 뭘 봐라. 명숙의 날카로운 말에 미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아무리 15년을 이 집안에서 살았어도 결국은 남이라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누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 의견도 들어보고. 오빠는 가만히 있어. 이건 엄마와 저 사이의 일이야. 명숙이 단호하게 말을 자르자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상속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분명 자신이 작성한 것이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제 결정하세요. 저 같은 친딸이 있는데 며느리한테 뭘 물려준다는 거예요? 명숙은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수집한 미영의 실수들을 무기로 삼아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봤잖아요.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이고 어머니한테 소리까지 지르고 저런 사람한테 우리 집안을 맡길 수 있어요? 명숙의 말에 미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실수들이 모두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미영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 휴대폰으로 다 찍어뒀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증거도 있고요. 명숙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미영이 요리를 실패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그만해요. 저를 이렇게까지 모욕할 거면 차라리 나가겠어요. 미영의 외침에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갑자기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자신이 심어준 불신과 시험이 결국 가문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도연이 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영도 놀라서 물을 가져왔지만 명숙은 여전히 상속장을 붙들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이라도 결정하세요. 이 상황을 보세요.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명숙의 말에 정희는 더욱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런 갈등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가족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명숙에게 말했어요. 누나, 일단 그 서류 집어넣어요. 엄마 몸이 안 좋으신데. 하지만 명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지금 결정해야 해.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 거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상속장 위에는 명숙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가족을 지키려던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밥상은 여전히 차가워져 가고 있었고 가족들의 마음도 함께 식어가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갔고 명숙은 상속장을 챙겨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영은 홀로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침실에 누워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와서 자꾸만 뒤척였어요. 1시간쯤 지나자 정희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첩들이 책장에 꽂혀 있었어요. 정희는 가장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어요. 25살에 이 집에 시집와서 처음 명절을 맞았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 모습이었죠. 정희는 그 사진을 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전을 제대로 뒤집지도 못했었죠. 시어머니는 옆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을 못하겠구나. 시어머니의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홀로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었어요. 언젠가는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겠다고요. 사진을 넘기다 보니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때도 기름에 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상처를 보고도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야단을 쳤었죠. 조심성이 없어서 어떻게 살림을 맡기겠니? 정희는 사진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늘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예전에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다는 것을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며느리에게 또 지우려 했을까?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왜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안겨주려 했을까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 따뜻한 차를 들고 와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정희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대답했어요. 들어와라. 미영은 차를 테이블에 놓고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많이 놀랐어요. 미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을 힘들게 했는데도 이렇게 챙겨주는 며느리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영아, 앉아봐. 정희가 자리를 가리키자 미영이 더 가까이 앉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보니 자신과 마찬가지로 화상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에도 상처가 많으시네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다 옛날에 전 붙이다 생긴 거야. 너처럼 서툴렀거든. 정희의 고백에 미영은 놀랐어요. 항상 완벽해 보였던 시어머니도 자신과 같은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 시어머니가 얼마나 야단을 치셨는지. 정희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때의 아픔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만 힘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도 같은 고통을 겪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전을 못해도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저를 믿어주세요. 미영의 진심 어린 말에 정희의 눈시울이 젖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정희의 작은 목소리에 미영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진짜 시험은 전 붙이는 게 아니었구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지가 중요한 거였어.